부동산 PF 문제가 이제 정말로 저는 심각해지는 시기가 네. 저는 이제 25년 말 26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앞서 그 약간 이제 PF 관련해서 신탁사로 불똥이 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PF 관련 여쭤볼게요. 이게 좀 2, 3년 사실 끌었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2, 3년 끌면서 해결이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증권사들 PF가 엄청 많았는데 확약 보증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계속 이제 애들이 대손 충당금을 쌓으면서 돈 번 걸로 한 거의 2년 갖다 다 쏟아 붓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몇몇 회사 빼고는 뭐 이제 회사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만큼의 좀 대손 충당을 많이 쌓아놨어요. 그래서 많이 괜찮아졌으려니 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죠. 네. 이게 이제 신탁사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은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식으로 돈을 벌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로 사업성이 좋은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그냥 건설사가 책임 준공을 다 해주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당연히 부동산 PF 대출도 막 해주고, 근데 이제 우량하지 않은 중소형 이런 뭐 지식산업센터나 뭐 생활 숙박시설 이런 또 건물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큰 건설사가 하질 않습니다. 이런 공사들은. 그럼 결국에는 중소형 건설사들이 하는 거고, 근데 중소형 건설사들이 어떻게 보면 믿어 못 믿어. 이걸 끝까지 책임지고 준공을 할 수 있을 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약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신탁사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신탁사가 우리가 건설사가 잘못돼도 우리가 책임 책임질게. 그리고 신탁사가 자금 관리고 뭐고 싹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이러면서 책임주고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책임주고 할 게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오기 시작하는 책임져야 거예요? 되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탁사들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신탁사도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뒤에 비밀 언덕이 있는 신탁사, 큰 뭐 금융그룹에 이런 속해 있는 신탁사, 그리고 그렇지 않은 신탁사. 네. 그래서 작은 규모로 보면 이제 좀 큰 이런 신탁사들이 이런 손실구가 굉장히 큰데 네. 이런 데들은 문제 없거든요. 네. 비밀 언덕이 있으니까. 네네네. 뒤에 근데 금융회사들이 있거나 이런 회사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렇지 않은 이런 데들이 지금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저는 부동산 PF 문제가 이제 정말로 저는 심각해지는 시기가 네. 저는 이제 25년 말 26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왜 그렇죠? 이게 부동산 시장하고 다 연관이 돼 있는데,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온기가 그나마 이제 강남 3구 쪽, 서울, 그중에도 강남 3구, 이쪽으로만 있고, 건물, 뭐, 지산, 뭐, 웬만한 나머지 부동산 영역은 다 안 좋아요. 지방도 다 마찬가지고. 다 꽁꽁 지금 얼어붙어 있는데, 네네. 여기만 지금 따뜻한 불이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이 나머지 지역들의 부동산 상황은 계속 안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강남 3구마저도 저는 내년 하반기에 상당한 하락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면 이제 이로 인해서 훨씬 더 부동산 관련한 이런 건설사, 시행사, 신탁사, 부동산 PF 관련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더 도미노처럼 악화가 되겠죠. 제가 이제 기업 분석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중견 건설사쯤이라고 봐야 되겠죠. 상장돼 있으니까 중견 건설사가 어마무시한 적자를 터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소위 말하는 빅베스. 네. 빅베스를 하면서 그냥 한꺼번에 다 털어버린 거예요. 자본금 규모보다 더 큰 수준의 적자를 빵 터뜨리는 거예요. 1000억 단위에. 와. 엄청난. 그러면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반이 이제 다 털었으니까 다음부터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동안 쌓여있던 걸 그냥 한꺼번에 터는 거 보니까 이 회사가 이 정도 규모면 이 회사보다 조금 떨어지는 규모 작은 회사들도 못지않게 하면 돈 1000억씩 다 터지겠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상황들을 보면은 모 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엄청난 지금 위기설에 또 휩싸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계속 쫓아가 보면은 건설사가 또 있잖아요. 네, 건설에서 시작됐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 보통 지금 심각한 게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폭탄이 터질지, 그리고 펀더멘탈적으로 저는 너무 걱정이 되는 게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랑 멕시코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네. 여기다가도 지금 관세 막 때려버리고 지금 이러고 막 대통령이 바로 그냥 달려와서 그냥 트럼프한테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한국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네. 예. 사실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면 한국 중간에 껴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의 지금 수출 증가율도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있는 거 이것도 좀 문제지만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이 안 좋아지는 게 저는 네. 정말 좀 너무 많이 좀 걱정이 됩니다. 아, 네. 그 앞서 이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한국 기업들 중에 부동산을 전체 자산과 그다음 매출 규모 대비 제일 많이 갖고 있고 초량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이제 롯데거든요. 네. 뭐 잠실에도 뭐 기가 막힌 땅을 그렇죠. 하나 갖고 있고. 네. 근데 롯데가 야, 저 이렇게 휘청거리는 거 보고 그다음에 또 이마트 같은 경우가 이마트 주요 진짜 알짜 중에 핵심 알짜 땅을 다 갖고 있잖아요. 네. 그걸 유동화하거나 이제 그 돌리는 것들을 보고 파는 것들을 보고 그다음 삼성도 생명도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조금씩 파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부동산 선수 챔피언들이 부동산을 팔거나 부동산을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택값만 계속 올라서 네.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맞아요. 아이러니하기도 거죠. 비정상적인 거죠. 아, 그 비정상적인 비정상적인 거죠. 굉장히 비정상인 거죠. 왜냐면 나머지는 주식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웬만한 주식들은 지금 다 망가지고 있는데 뭐 대한민국 뭐 탑3, 탑5 뭐 이런 주식들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 거죠. 네. 이 메인들이 다른 거를 끌고 가는 건 아니고 오히려 다른 게 이제 좀 어려워진 것들이 여기까지도 이제 한파가 미칠 것이다. 네. 그 지난번에 한번 이제 대구 부동산 네. 얘기하시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회가 오고 있다. 기회 오고 있죠. 기회가 오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금리 위기가 한번 터지고 나서 수도권 시장에 반등이 들어왔고 한 1년 정도 반등 들어가고 그다음 쭉 빠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도권이 쭉 빠지는 기간에 어디가 상승을 했냐면 지방은 다 상승했습니다. 예. 단 하나도 빼고 다 상승했어요. 근데 제가 데이터로 봤을 때 지금 서울은 거품이 여전히 많아요. 특히 강남 3구 거품은 역사적 사상 최고인데 지방은요 이미 거품이 빠진 지역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근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공급이 앞으로 한 26년부터는 진짜 없어요, 지방에. 네. 진짜 없습니다. 아예 지금 거기에 신규 사업을 할 엄두조차도 못 내고 있을 정도로 없어요. 자, 저평가됐는데 공급도 없다? 저는 지방의 전성시대가 아마 2026년 어느 즈음부터 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금리위기 이후에 수도권이 별로고 지방시장이 되게 좋았던 것처럼 또다시 그런 비슷한 사이클이 저는 이번에도 향후 26년부터 펼쳐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네요. 그 메인 그 주포가 흔들리니까 네. 마치 이제 미국 시장이 여기 지금 올라갈 때는 전부 돈이 미국으로 가지만 만약에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 아마 그 돈이 이제 다시 나올 그렇죠.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런 것처럼 지금은 서울이 좋으니까 다 서울을 향해서 네. 오고 있는데 만약에 서울이 제대로 조정을 받으면 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떨어지는 과정에 있는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떨어져 있는 그 가격의 부동산으로 시야를 돌린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정부의 정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거 정말 잘 들으셔야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 자,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대세 상승을 할 거냐? 저는 제가 딱 생각하고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어떤 이 정책을 꺼내면 지방의 아파트는 대세 상승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네. 그게 바로 뭐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해제입니다. 네. 네. 지금은 그러니까 보통의 지방 시장의 상승을 누가 만드냐면 투자자들을 만들어요. 전문 부동산 투자자들이. 네. 근데 지금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때문에 투자자들이 뛰어들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네. 네. 근데 25년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이 오게 되면 저는 정부에서 이걸 풀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뭐 이런 정책들은 IMF 이후에도 금리위기 똑같이 큰 사이클이 다 반복이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풀리는 순간 지방의 부동산 가격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대세에 상승을 하지 않을까. 네. 왜냐면 지금은 뭐 인건비나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자, 지방이라고 이거를
막 싸게 지을 수 있을까요? 새로 짓는다고 했을 때. 네, 네. 그럴 수 없어요. 이미 이 원가 자체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로 인해, 근데 지금 본질적인 가치를 대비해서 조금 지금 지방의 일부 지역은 지금 무릎 밑으로까지 떨어진 지역도 꽤 있거든요. 아니, 얼마나 떨어졌길래 무릎 밑이라고. 아, 역사상 지금 한 데이터로 봤을 때 한 15년 중에서 지금이 제일 싼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나빴던 2013, 14, 15년보다도 상황이 안 좋다고요? 근데 그때는 지방이 되게 좋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방이 제일 안 좋았던 거는 이제 2008년, 9년 요때가 지방이 안 좋았었고요. 네. 네. 근데 10년, 11년, 12년, 13년 요때는 지방이 계속 올라갔어요. 수도권 떨어지는 동안.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비슷한 패턴이 요번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지방은 끝났어, 뭐 아니에요. 인구가 줄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도 있죠. 근데 인구가 증가하는 지방도 있어요. 그거는 뭐 청주같이 그리고 이렇게 뭐 사업이 잘 되거나 인구가 제일 많이 줄어드는 지역 중에 하나가 서울이에요. 네. 인구 제일 숫자적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빠지는 데 중에 하나가 서울이라니까요. 근데 서울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대 인구수만 가지고 되지 않고, 그리고 지방에도 인구와 세대수가 증가하는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지방은 다 올라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인구수와 세대가 여전히 증가하고 일자도 괜찮고, 근데 앞으로 공급은 없고 그 다음에 가격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이런 지역들은 저는 대세 상승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는 게 아니고 많이 떨어졌다고 무조건 봐야 되는 건 아니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각도기님이 주식하실 때 이 주식에 네. 펀더멘탈만 보세요? 아니면 여러 가지를 다 보세요? 뭐 최대한 주식 투자하실 때 몇 가지 정도 보세요? 볼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보려고 노력은 하죠. 그렇죠. 네. 그걸 전반적으로 보고 의사결정하시죠. 네. 예를 들면 이 기업은 퍼가 너무 좋아. 그렇다고 또 투자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그렇죠. 기업은 PR이 너무 괜찮아. 그렇다고 또 투자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골고루 다 보시잖아요. 네. 부동산도 똑같아요. 네. 부동산도 수요도 봐야 되고요. 공급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와 관련한 데이터, 공급과 관련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빈틈없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자면 지방을 갈 때 어떤 좋은 기업들이 있느냐, 네. 그 전망도 밝은 기업. 예를 들면 요즘 얘기하면 화학 기업이 아니라 네. 뭐 조선업, 예, 향후에 좋아질 또 뭐 2차 전지, 지금은 안 좋지만 향후에 좋아질 2차 전지라든가 네. 뭐 근데 반도체 중에서도 잘하는 회사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네. 그런 쪽 앤드 거기에서 인구가 줄지 않고 또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네. 몇 가지가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네네. 아니 얼마나 떨어졌길래 뭐 대구 같은 데는 얼마나 떨어졌길래 무릎이야 뭐 이런. 대구는 지금 뭐 한 무릎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아직까지도 이제 전국에서 가장 시장이 안 좋은 데가 세종이랑 대구예요. 세종과 대구가 전국에서 지금 가장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많이 올라서 그렇죠 그 동네가. 이제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크게 급등을 했던 게 세종이었고, 네. 예. 근데 코로나 이 버블 시기에 뭐까지 있었어요? 행정수도 이전 이슈까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다 같이 올라가는데 여기에 엄청난 큰 호재가 터지면서 미친 듯이 올라갔다가 거기에 대한 반대급으로 지금 상당한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도 많이 올랐지만 대구는 공급 물량이 너무 과다했어요. 저 동대구 갔다가 깜짝 네. 놀랐어요. 온 동네가 네. 다 성이더라고요. 그렇죠. 하늘이 안 보이는 네. 다 성,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막 40% 50%까지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고점 대비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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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근데 이제 대구도 이제 입주 물량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없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저는 뭐 한 내년 초반도 원래 경제를 생각하자면 내년 초반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근데 내년 하반기는 진짜 경기가 안 좋을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반 정도에는 대구에 내 집 마련하기에 너무 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절호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경매가 많아졌다는데 그러면 경매 낙찰가율이라고 표현하는 경매 가격은 어떻습니까? 이게 예를 들자면 경매 가격이 많이 낮아지면 사실은 기다릴 필요 없이 네. 지금도 경매가 가능한 그렇죠. 거니까요. 근데 이제 서울의 아파트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좋은 이런 데들은 낙찰가율도 높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게 메리트가 별로 없죠. 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 3구 아까 건물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강남 3구에 이걸 데이터를 보니까 감정가가 100억이면은
지금 몇 퍼센트에 낙찰이 되냐면 네. 63% 정도에 낙찰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한 40% 가까이 할인된 가격에 경매가 낙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 3, 4층, 4, 5층짜리 꼬마 빌딩 뭐 이런 거겠네요. 네. 네. 근데 100채 중에 20채도 낙찰이 안 돼요. 그럼 그 다음에 가격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상업용 부동산이. 그러니까 지금 상업용 부동산 시장 상황이 굉장히 너무 안 좋잖아요. 네. 자영업자들 지금 뭐 망하고 있고 오프라인 매점들 다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어떻게 보면 거대한 몰락을 하고 있는데 저도 한 몇 개월 전에 제가 건물 제가 임장을 좀 꽤 다녔었는데 이건 뭐 월세 대비해서 건물의 가치가 터무니없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업용 부동산은 IRR이라고 표현되는 수 있는 네. 소위 말하는 그거를 샀을 때 거기서 월세 월세 네. 수익률이 얼마 나오는지 환산을 네. 쳐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은행 이자 정도는 나와야 되잖아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그를 가격이 떨어졌는데? 아니요 가격이 그러니까 경매 시장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시중에 지금 여기서는 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뭐 지금 금리가 내려간다. 그럼 건물 가치 올라간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100억짜리 건물 했는데 1,000만 원도 월세가 안 나온다. 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실 때는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인센티브 효과가 생각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 중개를 해요. 그럼 나는 건물 중개를 성사를 시켜야만 나는 내가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시켜야죠. 네. 성사를 어떤 꼭 식으로든지. 시키게끔 막 온갖 이걸 할 가만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물론 그렇지 않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정직하고 소비자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절대 뭐 이런 상담이나 뭐 중개 이런 걸 하시더라도 꼭 한 사람한테만 이야기 듣지 마시고 예. 다양한 분들의 의견 청취도 좀 하시면서 네. 냉정하게 바라봐야 돼요. 냉정하게. 지금 저는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든 시대로 저는 그 초입에 저는 있다고 봐요. 앞으로 20년, 30년, 40년 펼쳐질 이 정말 먹고 살기 쉽지 않은 이런 지금 세상에 그 대한민국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정말 그 많은 거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부동산 관련된 이제 대담을 하면 자꾸 많은 네. 분들이 맞춰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거는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자기만의 어떤 그 세상을 보는 시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하죠. 우리 김 대표님 같은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를 가지고 내 어떤 시각을 만드는데 활용을 하고 또 다른 분이 있으면 또 다른 분도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각을 만들어내는 내용들이 좋지 않을까 싶고 우리 김 대표님의 장점은 그 감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네. 데이터를 보고 네. 얘기하시는 거고 오늘 말씀하신 것도 소위 말해서 그래프들이 다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 되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쪽집게처럼 알아맞추기를 원하는데 이런 거는 세상에 없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생각은 있어요. 뭐냐면 크게 잘못될 수 있는 의사결정은 하지 않는 방향 위주로 해서 데이터들을 보고 그렇게 하면 돼요. 네네. 내가 하는 그게 부동산이 됐건 주식이 됐건 뭐가 됐건 내가 지금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게 크게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좀 생각하시고 저는 하셨으면 좋겠다. 네. 예.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거품이 잔뜩 껴있는 대한민국의 강남 3구의 아파트를 사는 건 크게 물릴 가능성이 아주 높은 굉장히 위험한 지금 잘못된 의사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판단합니다. 마치 작년에 2차 전지 막 사람들이 좋다고 해가지고 뛰어들었다는 그 네. 느낌이 지금 들어오는데 네. 그냥 기다리다 아유. 보면 한 2, 3, 4년 안에 굉장히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다라는 얘기신 걸로 들리고 네. 그러면 결국 투자색이니까 또 이러겠네요. 아무도 안 살려고 하는데 사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아까 2차 전지 얘기하셨지만 그때도 주식시장에 저도 기억나요. 어떤 분 나오셔가지고 막 2차 전지 뭐 막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 뭐 반의 반토막 넘게 나지 않았어요? 네, 반의 반토막 났습니다 지금. 네. 야 진짜 아니 그런데도 지금 여전히 또 그분들 여전히 나오시죠? 옛날보다 진짜.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가 마음속으로 제가 이분 따라하면 큰일 없겠다. 워렌 버핏 있죠? 네. 워렌 버핏이 지금 불황에 엄청 베팅하고 있는 거 아시죠? 현금 굉장히 보유가 좀 많아졌죠. 네. 지금 리스크에 대한 뭔가 위험 자산에 대한 해지를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현금 초단기 이런 거.
저는 워렌 버핏이 이런 걸요. 저는 2007년 이후로 처음 봐요. 네, 네. 그때도 모두가 줄 서서 중국 펀드 가입할 때 네. 중국 펀드 줄 서서 네, 가입했죠. 중국 위험하다라는 말씀하셨고요. 네. 네, 저는 여러 가지로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이 저는 2007년에 중국 펀드 줄 서서 가입하듯이 모두가 진짜 완전 미쳐서 지금 미국 주식에 저는 투자하고 있는 이런 저는 위험한 상황이라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냥 안전한 좀 자산 위주로 그리고 좀 뭔가 다가오고 있는 이런 위험에 대비해서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시고 또 특히 이제 달러 저는 개인적으로 달러가 되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달러 자산을 좀 많이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제 김 대표님께서 정기적으로 나와서 시장 분위기를 저희한테 알려주신다고 했고 나중에 이제 아주 상황이 안 좋으면 저희한테 또 신호를 주실 것 같습니다. 이미 오늘도 비슷한 신호를 주셨어요. 대구가 이제 경기가 이제 상황 봐서 보긴 해야 되나 경기 하방이 아주 이제 좀 회복이 될 쪽에는 대구가 되게 좋아질 수도 있다. 엄청 좋아지죠. 예, 그리고 또 지방 몇 군데가 되게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신호를 먼저 주신 거예요. 뭐 지금 다들 서울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지방에 관심 없는 거는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뭐 급할 거 없고 여유 있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대담하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귀한 그 정보 주시고 시간 만들어 주신 우리 김 대표님, 김교원 리치고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